연세대 원주 캠퍼스 2018년도 모의 문제 보겠습니다. 두 개의 그룹의 문제를 냈고 첫 번째 그룹에서는 동서양의 사고방식을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에서는 인간 본성론이란 이 전통적인 논술의 큰 주제들을 모두 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문항 1번에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배경 지식을 삽입을 했고 문항 2번에서는 인간 본성론을 배경 지식으로 삽입을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대학 측의 평가 기준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문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은 동서양 문명에 대한 작가 인식을 담고 있다. 물음에 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보는 대신 배경 지식을 먼저 듣고 이 동서양의 문명에 대한 작가의 의식이 어떻게 일반적인 그런 인식과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배경 지식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흔히 동서양 문화를 유추하는 그런 그 전형적인 유추의 한 가지로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보시는 그 시계 두 개가 어떤 시계인지 아시죠? 밑에입니다. 밑에 이게 아날로그 시계일 것이고 이게 디지털 시계입니다.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계는 사실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계는 어떻습니까? 정확합니까? 부정확합니까? 부정확합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시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을 흐름 속에서 이해하게 되고 디지털 시계는 정확하게 분초가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엄밀한 기록을 우리가 잴 때는 디지털을 쓰게 되지만 아날로그 시계는 또한 나름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는 때로는 아날로그가 더 편합니다. 아날로그가 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시간 속에서 현재의 시간을 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부정확하지만은 전체 속에서 개별자를 볼 수 있고 개별자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이것이 디지털 시계의 특징, 아날로그의 특징입니다. 정확하다는 건 디지털의 강점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유추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유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전체 우주와 자연을 동시에 보는 세계관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동양의 세계관일 겁니다. 이에 비해서 현재의 시간, 즉 인간만을 철저히 바라보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어디겠습니까? 이것이 디지털적 사고방식.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하면 당연히 아날로그적 사고방식 다소 부정확하지만은 전체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바로 동양 사상으로 유추가 될 것이고 정확하지만 인간 중의 개별 현재의 모습에만 주목하는 것을 서양의 사고방식으로 유추할 것입니다. 자, 이 유추를 한 문제를 통해서 양쪽 사고의 특징만을 보겠습니다. 자, 한양대 문제인데요. 현대인은 두 가지 시계를 갖고 있다. 하나는 시간 알리는 아날로그가 하나는 디지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디지털은 엄격하게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계 두 개 있는데 아날로그형은 그 시각을 총체적이고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디지털형 시계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 분명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나타내서 보여준다. 이게 특징적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디지털은 어떻게 어렴풋하게 그러나 디지털은 애매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개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그러면 이 디지털의 특징은 아까 서양이고 아날로그를 동양이라고 했는데 장점은 정확성일 것입니다. 아날로그의 장점은 총체성입니다. 디지털의 단점은 개별성입니다. 그리고 분절성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분절성. 아날로그의 단점은 애매성입니다. 그렇죠? 자, 환경 문제 볼까요? 디지털, 인간 중심입니다. 그렇죠?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환경은 때로는 사회가 확대하면 지배와 정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아날로그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뜻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양에서 많이 보는 물화일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술을 볼까요? 서구의 예술은 인문화가 먼저 발달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산수화가 발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의학을 볼까요? 전문의 제도입니다. 신체를 조각조각 나누는 환원주의를 택합니다. 그래서 개별 신체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양의 사상의학이나 그렇죠? 기의 흐름에 의한 그렇죠? 이런 의학에서는 신체를 전체로 음양의 조화라는 신체 전체를 살피는 의학이 됩니다. 건축을 볼까요? 서양의 건축 대규모의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콜로세움을 들까요? 경탄할 만한 인간 중심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동양의 사찰과 암자는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서 자연의 일부가 되는 공존과 자연의 일부라는 그런 특징입니다. 결코 화려하고 웅대하지 않지만 그것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 부분이고 전체 속에서 우리 인간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흔히 동서양 문화에서 유추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개념이고 이것이 개별 문제들을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문제 속에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1-1에서는 두 글에 나타난 작가의 인식의 공통점 차이점을 서술하라 300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작가는 제시문 가이 작가는 바로 디지털이 갖고 있는 서구의 사고방식의 한계 그리고 나는 이런 서구 디지털적 사고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 순기능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공통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의 대립구도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다. 그렇지만 차이점 이렇게 서술이 될 겁니다. 1-2는 가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밝히고 이유를 논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의 논지가 바로 디지털화된 서구 문명에 대한 반론의 글이다. 이것을 분명히 한 뒤 자신의 논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논술 내용들은 이미 배경 지식에서 충분히 들어간 여러 가지 사례와 사안들이 서술에 또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일단 가에 대해서 연대 측에서는 저자가 발상의 전환으로 여겨지는 콜럼버스의 달걀이 대표하는 서구 문명의 폐행, 즉 억지로라도 세우겠다는 자연과 생명의 원칙에 어긋나는 발상은 생명 혹은 다른 민족의 희생을 기반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것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신대륙 이후 무자비한 인디언에 대한 사륙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비판적 글이 되고 두 번째에서는 동양인이 사용하는 폭포와 서양인이 사용하는 분수라는 두 가지 물질이 갖고 있는 속성을 대비시켜서 양분명을 논하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폭포가 자연의 수능을 의미하는 반면 분수는 역행 또는 도전을 뜻하지만은 이 역행을 지적하면서도 도전 정신이 갖는 긍정적인 면을 중시하고 있다. 이 부분이 논의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가에 대해서는 문제성, 탐욕, 반생명적을 통해서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반면 제시문 나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마치 서구 문명을 비판하는 듯하게 보이지만은 원초적 꿈의 문칙에 운명에 대한 다른 태도적인 구조를 통해서 발전의 동력이 된 장점을 피력하고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에서 이 공통점은 자연에 역행한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대립구도. 하지만 차이점은 제시문 나에 대한 수준 높은 독해를 필요한다. 즉 서양 문명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가와 나에는 그 거역이 내포되고 있는 운명에 대한 도전 정신에 대한 키워드를 서술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1-2에서는 그 예를 찾아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배경 지식에서 설명드린 그런 예를 자신의 논리 전개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1-1입니다. 논지 파악이 실패한 경우, 즉 공통점, 자연 혹은 생명의 법칙의 역행, 차이점, 도전정신과 긍정적인 평가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되면 하라고 그랬고 하나를 놓친 경우 중, 모든 것이 들어가 있을 경우 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하는 서구 문명에 대한 부정적 견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를 하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중의 경우에는 동의하는 경우 서구 문명의 도전정신이 낳은 폐해를 지적할 수 있다. 그 예로는 제국주의적 팽창이 가져온 인종에 대한 수탈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간 복제 무기 개발이나
경제개발에서 오는 빈부격차, 환경 파괴, 이게 다 서구적 사고방식, 바로 디지털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지나친 경쟁에서 오는 인간성의 상실도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라도 언급할 수 있다면 중간 정도의 점수. 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의 답은 나에서 찾을 수 있다. 분명히 도전한 진취적 정신이 문명 발전의 동력이 되어서 과학과 경제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중입니다. 따라서 지적은 하되 그것의 예시가 다소 빈약한 경우가 중이 될 것입니다. 평가사항입니다.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구 문명이 가져온 폐해를 3가지 이상 언급해라.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해낸 예, 따라서 자신의 생각의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긴장과 집중이 나올 수 있는 창조력의 향상, 끊임없는 경쟁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등의 그러한 예가 포함되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상반된 전통적인 관점이죠. 바로 성선과 성악이라는 관점을 설명한다. 이를 읽고 답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간략하게 듣고 문제에 대한 서술 방향을 보겠습니다. 인간을 보는 두 시야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전통적인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회를 자율과 타율이라는 문제, 그리고 교육 등의 문제에 있어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법, 그리고 교육, 그리고 우리 사회의 통제와 자율,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들어보셨던 2가지가 여기서 핵심이 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보는 공자의 성선설, 그렇죠? 다음 루소가 그 교육서 에밀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을 보는 첫 번째 시야입니다. 본문은 이건 마제 부분에서 잠시 발췌를 하는데, 도공은 지능을 잘 다루는데 둥근 그릇을 만들면 그림새에 맞고 모난 그릇을 만들면 곱자에 맞는다 한다. 목수는 나무를 잘 다루어서 굽은 것을 만들면 그림새에 맞고 고든 것을 만들면 먹줄에 맞는다 한다. 그러나 지능이나 나무의 본바탕이 어찌 그따위 새나 곱자 먹주, 이게 사회의 제도나 관습 혹은 법이 될 것입니다. 맞춰지기를 바라겠는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백나가 말을 잘 다루고, 그렇죠, 천리말을 잘 골라내서 도공과 목수는 남을 잘 다룬다고 칭찬하는 것이 천하를 하고 있으니 천하의 허물입니다. 세상에는 만물의 이치가 있고 이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면서 그 명을 다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람만이 자연의 이치를 거치고 스스로의 틀 속에 거두고는 만족하고 있다. 스스로의 틀, 바로 법과 제도와 인위적 규범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쪽 성선설에서 기본적으로 보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이 선한 것이고 그 자연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때 최상의 삶을 영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법은 최소한에 그쳐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이치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수에 바로 갈 거, 흐르는 물과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법은 그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가는 인간의 본성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동양의 전통적인 인간을 보는 시야의 한 큰 축이 됩니다. 따라서 동양의 법전은 크게 발전하기 하지 않았고 조선은 경국대전 하나를 갖고 통치를 했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 입장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걸 겁니다. 성악설, 그렇죠? 한비작, 홉즈. 인간을 그냥 두면 홉즈는 어떻게 되죠? 바로 전쟁 상태, 만인과 만인의 투쟁 상태, 전쟁 상태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한비자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저절로 고든하달라, 저절로 둥근 수레밖에 본래 착한 사람은 100년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모두 새를 쏘아잡고 수레를 타는 것,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응과리도 강력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하지 않고 저절로 걷고 저절로 둥근 것, 예수나 석가와 같은 분들은 양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통치 기준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화살 쏘는 자나 수세를 타는 자가 그들 하나에 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치자는 강력한 법을 통해서 그것을 통치를 해나가야 된다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인간을 보는 시야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인간을 보는 성선설과 성악설은 다음 주제로 파생이 자율과 타율이라는 주제로 파생이 되게 됩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고 그대로 맡겨두는 겁니다. 자발성과 창의성과 능동성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당연히 시행착오와 혼란이라는 단점이 수반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 야간 자율학습을 그대로 둔다. 시끄럽고 교실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면 자발적이고 창의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시행착오에 스스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자율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율을 또한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율은 안정과 효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진나라가 왜 북강병을 할 수 있었는지, 이르게 되었는지 안정과 효율을 주게 되지만 경직과 의타와 수동성 그리고 의존성이란 또 하나의 단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선악성들, 성선설 그 자체가 그렇게 문제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가진 기본적 시야가 인간을 선한 것으로 보는 것이냐, 악한 것으로 보느냐가 사회의 발전 원리나 법의 원리, 그 다음에 사회 통제 원리에 작용되는 부분이 바로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교육에만 적용시켜 봅니다. 그러면 루스의 에밀은 아이를 가장 자유롭게 키웁니다. 아이가 유리창을 깨면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럼 아이 스스로 그로 인한 추위를 겪어보고 친구가 겪는 아픔을 보고 스스로 성숙해서 그러지 않겠다고 자기가 내면화하는 것이 자율에 따른 교육의 방침입니다. 자율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유리창을 깼을 때, 유리창을 깬 아이를 두었을 때, 유리창을 깬 아이를 그냥 두었을 때 그 아이는 그것이 즐겁고 흥겨워서 온 교실을 다 유리창으로 깨트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불까지 질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동참하면서 이른바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안정과 효율성을 위해서 즉각적인 제재와 처벌 그리고 왜 깨어나는지 아는지에 대한 그렇죠? 즉각적인 교육의 개입이 요구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스스로 왜 깨야 되는지를 생각할 기회를 놓침으로써 그렇죠? 다른 상황에 있어서의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성숙적인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또한 타율의 한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인터넷 실명제 이런 그다음에 예술과 외설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도 나오게 되는 분야입니다. 성선과 성악에 기초한 자율과 타율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칩니다. 문제 2-1에서는 제시문 가운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를 골라라. 성선, 성악 중에서 그것을 골라 이유와 근거를 덧붙이는 단답 서술형. 2번에서는 가를 선택했다면 인간의 본성이 풍요로운 경제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하고 나를 선택한다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하시오. 따라서 가를 택하던 나를 택하던 그러한 입장이 순기능을 서술하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에 따르면 인간의 이러한 이기성이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 기틀이 되었고 제시문 나는 상호간의 연민과 상호 존중의 이타성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사회적 호혜와 안정의 원칙, 박애의 원칙 이런 것들이 서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문에 대해서 인간의 편협한 이기심과 투쟁심의 본능 그리고 이타적이고 상호이해를 즐기며 자비로운 인간성 이러한 것들을 대비시키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의 대비 속에서 인간에 관한 관점 그리고 사회 경제적 발전과의 상호성을 묻고자 했다. 이렇게 출제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제대로 공부한 수험생이면 누구든지 쓸 수 있다. 이건 다 헛소리고 따라서 문제 2번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강조하는 제시문 또 하나 이타적 본성을 강조하는 제시문 이렇게 두 개가 대립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두 관점은 이 본성을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기심을 강조하는 입장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자율적으로 형성하는 시장을 신뢰하고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바로 애덤 스미스식의 경제 이론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고 실제로 개별 경제 주체의 거래, 기업가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 등은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부의 극대화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 즉 이기심, 자신이 잘 살고자 하는 이기심이 바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빵을 만드는 제빵사가 인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기에 뜨거운 빵을 만들고 이 뜨거운 빵을 이웃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의 이기심이 갖고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타심을 강조하는 입장도 사회적 협력과 신뢰를 강조하는 이론으로 발전한다. 개인이 추구하는 이익뿐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구성원들은 협력, 배려, 신뢰를 통해 보다 원활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사회를 설명하는 어떠한 이론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다시1에서는 당연한 얘기인데 본인의 입장을 제시해라. 그래서 설명된 내용을 보고 따라서 쓰는 답안, 제시문을 그대로 제시한 답안, 그리고 평면적 논리를 제공한 답안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중, 본성을 자신의 시각을 설명한 답안은 중간의 점수, 예를 들어 이기심을 설명한 답안 중에서 편협한 이기심의 개념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사회 본질은 공동체보다 개인이며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답안, 재산 안락한 명예 등에는 합리적 욕구가 보편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답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타심을 설명한 답안 중에서는 본능으로서 이타심의 개념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이웃에 대한 사랑, 자비를 강조하는 종교적 관점, 이기심과 달리 양심과 도덕은 사회에서 발전 강화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보편적 속성임을 보여주는 답안이 중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의 평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제시한 답안인데 편협한 이기심, 사회 중액으로서의 개인, 욕구의 중요성 등에서 두 가지 이상을 적절히 연계해서 설명한 답안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타심을 택한 답안 가운데 본능의 이타심, 이타심의 발전적, 교육적 효과, 종교적 관점을 연결해서 보다 사회화된 서술을 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연계해서 개념적 서술을 할 수 있으면 높은 점수를 준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간단히 덧붙인다면 개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면서 그 삶을 영위하게 되고, 이러한 이기적 개인이 모인 사회 또한 이기적이지만 그러한 이기성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는 바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합리성이란 새로운 장치가 만들어짐으로써 사회가 원활하게 유지 발전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서술을 앞부분에서 해주시면 될 것이고, 뒷부분의 서술이라면 인간은 어떻게 누구나 타인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함께하려는 이타심의 본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호혜와 상호 공존이라는 이러한 종교적 그리고 교육적 작업을 통해서 보다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우리 사회 현상의 모습이고, 경쟁과 치열한 이기심만이 생존의 원리였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생존하기 어려웠었다는 일반적인 개념화와 연계의 답안, 이것이 상의 평가를 준다고 대학 측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 보겠습니다. 2-2에서는 본능의 관점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관계로 보다 확대시키되 순기능만을 물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평가합니다. 본성과 사회 발전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답안입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경제 발전이 어렵다거나 완전히 헛소리죠. 이타적이기에 서로 도와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등의 초딩 답안지는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의 평가는 본성이 풍요로운 경제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로 이루어지는 나름의 논리를 제시해라. 이기심이 부와 명예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동기가 되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는 개인, 기업, 국가의 창의와 혁신을 유발하고, 이것이 사회 전체의 풍요로운 경제가 되었다는 답안, 바로 이기심이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답안. 이타심을 본질적 특성으로 제시했다면 사회는 인간이 형성하는 공동체이며 좋은 공동체는 상호 이해와 소통을 통해 완성되고, 이런 상호 이해와 신뢰가 있을 때 타인과의 원만한 협력, 신뢰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조화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된다는 답안 정도가 중간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의 평가에 대해서는 논리적이다. 바로 뭐다? 설득력이 높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기적 본성을 선택했다면 합리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 과정을 생적 욕구, 경제적, 사회적 욕구로 구분하여 적절히 제시하거나, 기업이 혁신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 학습하는 등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이러한 과정이 소비 생산자 모두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경제의 순기능도 극대화된다고 주장하는 답안, 아까 말한 제빵사가 모두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적 이기심의 확대로 이어지지만 그것은 경제 전체의 원활한 작동에 힘이 된다. 이런 서술이 될 것이고, 이타적 본성을 선택한 경우 이타적 목적으로 구성을 이해 돕는 과정에서 소외, 일탈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고,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들은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 기업, 비영리 조직, 국가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바로 복지의 문제, 그리고 극단적인 소외로 인한 고통, 이런 서구 선진국가의 복지 작업이 사회 전체의 안전망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내 자식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모두의 자식을 염려하는 사회에서 자기 자식도 잘 키울 수 있다는 이런 확대된 상호 이해와 이런 호혜의 과정을 좀 더 서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